앞으로 몇 년 IT 트렌드를 규정할 거대한 쇼가 곧 열립니다. 기술과 혁신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꼭 살펴봐야 하는 행사 CES 2023입니다. 하지만 수천 곳이 넘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짧은 기간에 수없이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트렌드의 흐름을 정확히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개막을 앞둔 CES에서 뭘 봐야 하는지, 어떤 주제가 핵심인지를 미리 정리해봅니다. CES는 보통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기업들과 인텔, AMD 같은 빅테크 회사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새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다양한 신제품을 공개하는 그런 행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빅테크들의 새로운 제품이 공개되는 행사는 맞지만요, CES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IT 기술들과 제품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또 한 해의 IT 트렌드, 나아가서는 몇 년에 걸쳐 벌어질 IT 혁신 흐름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CES를 제대로 따라잡기 위해서는 한두 개 새로운 제품, 눈에 띄는 기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행사 전체를 조망하고 또 이를 관통하는 트렌드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CTA의 게리 샤피로 CEO가 CES에 대해 단순한 신제품 출시와 전시가 아닌 거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현 시점에 CES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소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CES 2023은 2023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총 4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행사 규모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축소됐던 CES 2022 대비 2배 가까이 키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행사로는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는 계획인 것이죠. 이 기간 동안 라스베이거스 도시 전체가 CES를 위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시 곳곳에 차려지는 전시장 총 면적이 200만 평방피트, 평수로 계산해보면 약 5만 6천 평 규모라고 합니다. 총 173개국 3천여 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요. 이들은 5G, 스마트시티, 로보틱스, 인공지능을 비롯한 41개 분야로 나뉘어서 첨단 기술 트렌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이번 참가 기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0여 개 기업은 이번에 처음 CES에 참여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기술과 제품들을 많이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 188개 이상의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참가를 하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저희 티타임즈도 취재 인력을 파견해 현장에서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티타임즈에서 그간 다뤄왔던 메타버스와 웹3, 모빌리티를 비롯한 미래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티타임즈만의 방식으로 전할 예정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시작으로 CES 2023 현지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행사 이야기로 돌아오면 화려한 기조연설, 라인업이 눈에 띕니다. 끊김없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연결과 커뮤니티의 구축이 이번 CES의 기조연설 주제라고 하는데요. 성공적인 브랜드가 어떻게 기술과 독자 흥성을 결합해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기조연설은 AMD의 리사수 CEO, 독일 BMW의 올리버 집세 회장과 델타항공의 에드 베스천 CEO, 그리고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 농기계 업체 존 디어의 존 메이 회장이 맡는다고 합니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그리고 그래픽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 회사, 자율주행을 비롯한 모빌리티의 미래를 선도하는 자동차 회사와 항공사,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첨단 농기구 회사가 기조연설을 맡는다는 점에서 CES 2023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기술 트렌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CES 2023의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우선 CES 홈페이지에서 이번 전시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5G, 인공지능, AR, VR, NFT, 스마트시티, 푸드테크, 헬스테크 등등 다양한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에 맞춰서 수많은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과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당연히 이 중에서도 핵심 주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행사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질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이 아닌 앞으로의 IT 미래를 이끌어갈 거대한 아이디어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 열린 CES 2023 사전 기자 간담회에서 이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CES 취재에 나서는 언론사를 상대로 CTA가 개최한 간담회였는데요. 게리 샤피로 CEO와 존 켈리 전시 담당 부사장 등이 참여해서 이번 행사의 화두를 전했습니다. CTA에서 선정한 주요 기술 카테고리는 모빌리티, 웹 3.0과 메타버스, 디지털 헬스, 지속가능성, 인간 안보 총 5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도 있고 낯선 주제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빌리티입니다. 단순히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아니라 인간과 화물의 이동, 즉 운송과 물류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주제인데요.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나 UAM까지 이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 영역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전시는 이번이 역대급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전체 참여 기업의 10%가량인 300여 개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부스를 꾸밀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영역은 웹 3.0과 메타버스입니다.
웹 3.0은 지금의 인터넷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대의 인터넷인데요. 탈중화를 통해 개인화하고 공정해지는 인터넷 세상의 기반 기술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CES의 핵심 주제로 떠오른 메타버스 역시 웹 3.0의 일부인 만큼 CTA는 메타버스와 웹 3.0을 한데 묶어서 핵심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하드웨어라고 하는 VR, AR 하드웨어 역시 이 영역에 포함이 되는데요. 기대를 모으는 제품으로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2가 있습니다. 2023년 2월 출시를 앞두고 이번 CES에서 실물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메타 퀘스트에 이어서 VR기기 대중화를 앞당기는 제품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디지털 헬스 역시 오랜 기간 CES에서 다뤄온 주제인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더 넓은 주제를 포괄하는 키워드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가속화하는 헬스케어 영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반영한 키워드 확대라고 하는데요.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진단과 치료 방식, 그리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애플워치, 갤럭시 워치를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워치와 웨어러블 역시 이 디지털 헬스와 관련이 있는 만큼 더 다양한 볼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CES 2022에서 토픽 합류와 동시에 5대 트렌드에 포함이 됐던 푸드테크 역시 이런 디지털 헬스의 한 부분으로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음식과 건강은 떼어낼 수 없는 만큼 푸드테크 역시 헬스케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농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부터 요리 로봇을 비롯한 자동화 주방, 식재료 유통까지 다양한 영역을 푸드테크가 다루는 만큼 다양한 제품과 기술들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ESG로 대표되는 지속가능성 역시 이번에도 핵심 주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는지 또 어떻게 발전량을 늘릴 수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식량 부족, 자연재해, 수질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를 넘어서 스마트 도시의 전력 공급과 같은 문제까지도 이 지속 가능성 테마에서 다룬다고 하니 많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등장한 토픽, 인간 안보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개인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존에는 국가 단위에서 군사, 경제, 문화적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논의했다면 이제는 그 대상을 개인으로 더 좁히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각 개인의 안전과 풍요, 행복 추구에 대해서 논의하는 개념이죠. 물론 이런 주제가 등장한 배경에는 몇 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유례없는 팬데믹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CES에서는 식량 안보, 환경 보호, 개인의 안전, 커뮤니티 보안을 비롯한 8개 세부 주제를 바탕으로 기술이 인간 안보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리 점쳐보는 격전지 좌표입니다. CES가 트렌드를 확인하는 곳만은 아니죠. 같은 영역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다양한 제품과 기술들을 선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전시하며 벌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각축전 역시 CES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CTA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매년 주요 전시업체를 선정을 하는데요. 이번 행사의 주요 전시업체 가운데 한국 기업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중공업, SK그룹, 롯데그룹 등이 꼽혔습니다. 글로벌 기업 중에는 아마존, 캐논, 구글, 메르세데스벤츠, 퀄컴, 소니, 버라이즌 등이 참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어떤 영역에서 맞붙게 될지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의 귀환입니다. 셋 모두 2022년 행사에는 직원들의 안전을 이유로 불참을 했는데요. 이번 CES에서는 대면 참가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진격하는 방향이 격전지가 되겠죠. 바로 모빌리티입니다. 셋 모두 모빌리티 기업이 아닌 IT 서비스 기업이죠. 하지만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오면서 이들에게도 문이 열렸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의 두뇌, 즉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가 중요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빅테크들이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번 CES 2023에서도 빅테크들의 모빌리티 경쟁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구글은 관람객들이 구글의 차량용 OS인 안드로이드 오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시관을 찾는 10만 명에 달하는 참관객들이 직접 체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모빌리티 영역에서도 강화한다는 계획인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활용한 모빌리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CES 2023에서 MS 역시 별도의 전시관을 꾸리고 이를 알리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자식 차량 계기판과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차량 소프트웨어들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마존 역시 아마존 포 오토모티브란 이름으로 모빌리티 전용 전시관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세계 1위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 역시 차량 공유 서비스인 리프트와 협력해 자율주행 차량 모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생태계 확장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세대 모빌리티가 빅테크만의 것은 아니죠. CES 2023에서는 완성차 업계까지 전선이 확대됩니다. 빅테크들이 OS를 개발해 전기차에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완성차 회사들은 자신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기차를 만들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이번 행사의 기조 연설자 중 하나인 올리버 집시 회장이 이끌고 있는 BMW입니다. BMW는 이번 행사에서 차세대 EV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인기 차종 중 하나인 3 시리즈 세단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와 협력해 자율주행차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 참가합니다. 행사에서는 향후 전개될 벤츠만의 EV 전략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더욱 중요해질 차량 내 스트리밍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개발에 대해서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완성차 업체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전쟁에 참전할 예정인데요. 모두 저력과 노하우가 많은 회사들인 만큼 완성차 업체끼리의 경쟁도 관전 포인트겠지만 완성차 진영과 빅테크 진영의 모빌리티를 둔 한판 승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홈 대격돌입니다. 그간 CES에서 가장 넓은 부스를 꾸며온 두 회사는 이미 CES 2023을 앞두고 CTA가 선정한 혁신상을 각각 46개와 28개씩이나 수상한 상태인데요. 이 중에서도 각자 10개 이상의 혁신상을 수상한 가전제품 분야에서 격돌이 예상이 됩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고급화 라인업인 비스포크 가전과 이를 한데 연결하는 앱인 스마트싱스를 활용한 스마트홈 환경을 앞세울 전망입니다. 삼성의 스마트홈 키워드는 초연결입니다. 가전제품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전제품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더운 여름날 집 주인이 집에 거의 다 온 것을 감지한 에어컨이 냉방을 시작하면 스마트 커튼이 작동하며 빛을 차단하고 서큘레이터가 자동으로 공기를 순환시켜 냉방 효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런 초연결은 지속 가능성과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과거처럼 개별 기기의 전력 효율을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스마트홈을 구성하는 전 제품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로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맞서는 LG전자의 키워드는 미니멀과 업입니다. 미니멀은 디자인 면에서 단순함을 추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역시 지속 가능성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장식 요소나 물리 버튼을 최소화해 제작에 들어가는 재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가전제품 내부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역시 UX와 UI를 최적화해서 에너지 사용까지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구입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주는 업가전 역시 LG전자만의 특색입니다. 물론 LG전자 역시 신규를 이용해 제품들을 연결하면서 스마트홈 전쟁을 대비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CES 2023 스마트홈 전쟁에서는 아마존과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또 어떤 제품을 내놓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인공지능 비서 알렉스를 탑재한 에코 시리즈를 앞세워서 몇 년 전부터 스마트홈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구글 역시 하드웨어 사업을 재편하면서 스마트홈 관련 제품 라인업을 대폭 강화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활발하게 CES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부스는 K-스타트업 통합관입니다. 기존에 나뉘어 있던 한국 스타트업 부스를 통합한 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창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지털재단이 협력하여 통합관을 구성합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원하는 K워터관도 있습니다.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한국의 물 관련 스타트업들이 한데 모이는 이 전시관에는 총 14개의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지속 가능성과 큰 연관이 있는 만큼 현장에서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ES 2023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으로 줄어들었던 규모를 다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또 행사가 축소됐던 지난 2년 사이 쌓여온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이번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CES에서는 새로운 주제들이 등장하기도 했고 이전에 접했던 주제들이 확대 개편된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신선한 기술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